속 편하라고 아침마다 흰죽이나 빵으로 끼니 때우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소화 잘 되는 식사가 당신의 뇌세포를 매일 아침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30년 내내 아침엔 죽만 고집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익숙한 동네 시장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하셨습니다. 잘못된 아침 식사가 뇌를 굶주리게 만들어 자아상실이라는 비극을 부른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장은 편할지 몰라도 뇌는 비명을 지르며 말라가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낯설어질 때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뇌세포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아침, 식탁 혁명과 뇌 속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의 밤샘 청소법을 오늘만 싹 다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80세에도 20대 같은 기억력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믿으시겠습니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노후레시피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뇌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주변에 소화가 안 된다며 죽이나 떡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부모님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치매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기억력이 사라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세월의 섭리라고 체념하고 계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그 고정관념부터 뿌리째 뽑아버리셔야 합니다. 치매는 나이가 주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성적표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하십니다. 암은 몸이 아프고 마는 것이지만 치매는 내 영혼을 갉아먹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지워버리는 가장 잔인한 이별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벽에 똥치할 때까지 살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으로 밤잠 설치는 어르신들을 진료실에서 뵐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가 뇌가 늙어가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더 이상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소성이란 플라스틱처럼 열을 가하면 모양이 변하듯이 우리 뇌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 연구들이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0세가 넘어도 80세가 넘어도 우리가 올바른 연료를 넣어주고 깨끗하게 청소만 해준다면 뇌세포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길을 뚫는 대신 옆으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가진 기적 같은 회복력입니다. 즉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유전자가 치매를 결정하는 비율은 불과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언제 자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깜빡깜빡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뇌가 죽어서가 아닙니다.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고 영양이 부족해서 잠시 파업을 선언한 상태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생생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그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법칙은 수백만 원짜리 산삼이나 줄기세포 주사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비싼 영양제는 상자째 쌓아두고 드시면서 정작 뇌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은 하나도 고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구멍난 독을 막지 않고 아무리 비싼 물을 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처방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침 식사, 잠자는 습관, 물 마시는 습관. 이 사소해 보이는 세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며 확인한 임상 결과이자 과학적 팩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뇌의 생체 리듬을 되살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의학적인 해결책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의 법칙, 밤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의 법칙, 그리고 뇌를 공격하는 세균을 막는 차단의 법칙. 이 세 가지 퍼즐이 맞춰져야 비로소 치매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물질은 치매의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60세라면 40대부터 쌓여왔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청소를 시작하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뇌 건강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마시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당장 내 뇌를 살려내겠다라고 굳게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심 하나가 쪼그라든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80세에도 20대처럼 총명한 기억력을 유지하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 영상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뇌세포를 살리는 영양의 법칙. 바로 아침 식탁 혁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침에 부드러운 흰죽을 드시거나 밥 차리기 귀찮다고 빵이나 떡으로 대충 때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흰 쌀죽이나 밀가루빵, 설탕이 듬뿍 들어간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우리 뇌세포가 인슐린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뇌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문지기가 파업을 해버리니 뇌세포는 혈관 속에 영양분이 넘쳐나는데도 정작 자신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제3의 당뇨병,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강력한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급격히 올랐던 혈당이 인슐린에 의해 뚝 떨어지면 저혈당 상태가 오는데 이때 뇌는 극심한 공포와 허기를 느끼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집중력이 산산조각 납니다. 마치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확 타오르지만 금방 재만 남고 꺼져버리는 저질 연료인 셈입니다. 아침에 죽을 드시고 나서 두세 시간 뒤에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뇌는 혈당 스파이크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뇌가 좋아하는 진짜 연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근하게 오래 타오르는 참나무 장작 같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아침 식단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찐 달걀 2개 두부반모 그리고 고구마 1개입니다. 이 조합은 뇌를 위한 완벽한 황금 비율입니다. 먼저 달걀은 완전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됩니다. 치매 환자의 뇌를 열어보면 이 아세틸콜린이 말라붙어 뇌세포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는다는 것은
건망증으로 끊어진 뇌세포 간의 통신망을 복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뇌혈관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레시틴이 풍부의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뇌가 가장 좋아하는 양질의 탄수화물입니다. 빵이나 죽과 달리 고구마의 섬유질은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도록 도와주어 오랫동안 일정하게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오전 내내 머리를 맑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퍽퍽해서 싫으시다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활용 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잘하면 영양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의 흡수율이 떨어져서 음식만으로는 뇌가 필요로 하는 50여 가지 영양소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3, 즉 나이아신은 뇌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효소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차가 나가지 않듯이 나이아신이 부족하면 뇌세포는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사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아신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 직후에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한 알 꼭 챙겨 드십시오. 주의하실 점은 저녁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뇌를 깨우고 활력을 주는 에너지 부스터이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면 뇌가 각성되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뇌의 휴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청소의 법칙, 바로 밤샘 청소부 가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도 하수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는 모든 뇌 활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필연적으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의 정체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쓰레기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신경을 죽이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다행히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자동 세척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은 몸을 잔뜩 웅크려 세포 사이의 공간을 60%까지 넓힙니다. 그 넓어진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와 독소들을 씻어내고 정맥으로 배출시킵니다. 이 기적 같은 청소 시스템은 오직 우리가 깊은 잠, 서파, 수면 단계에 들어갔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청소부들을 확실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비법은 42도 입욕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욕조에 42도의 따뜻한 물을 받고 15분간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십시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뚝 떨어질 때 뇌에서 자라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42도의 물은 심부 체온을 1도에서 2도 정도 높여주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목욕 후 욕실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맞으며 침대에 누우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우리 뇌는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수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뇌 청소가 시작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조경만으로는 부족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뇌까지 확실한 신호를 보내려면 전신욕이나 반신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잘 때는 완벽한 어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불빛이라도 있으면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속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거나 무드등을 켜놓고 자는 습관은 뇌 청소부의 출근을 막는 바리케이드와 같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전자기기의 불빛을 차단하십시오. 7시간의 완벽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뇌는 매일 밤 새 것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뇌 청소 시간을 줄이는 것이며 그것은 곧 치매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불면증이 심해 잠들기 어렵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지루한 책을 읽다가 잠이 올 때 다시 눕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차단의 법칙, 바로 입속 세균 방어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중 진지바리스라는 잇몸병 균이 있습니다. 이 균은 아주 악질적입니다.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가 나게 만드는데 이 상처난 혈관을 타고 균이 침투하여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결국 뇌까지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부검 결과 90% 이상에서 이 진지발리스 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세균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침은 우리 몸의 천연 살균제이자 소화제인데 침이 마르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충치보다 잇몸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입안이 텁텁하고 마르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맹물로 입을 헹구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상 식사 후가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맹물로 입안을 강하게 헹궈내십시오.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물을 머금고 구석구석 씻어낸 뒤 뱉어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입속 세균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셔서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뇌로 침투하려는 세균 군단을 막아내는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당장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잇몸 건강이 무너지면 뇌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 세정제로 매일 소독하고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는 것이 세균 증식을 막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양으로 뇌를 채우고, 수면으로 뇌를 씻어내고, 구강관리로 뇌를 보호하는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치매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법칙으로 인생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아주 점잖고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3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건 예사고 아침에 뭘 먹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가셨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여기가 어딘지 집이 어느 쪽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였는데 말입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날 이후 박철수님은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밤마다 숨죽여 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공포, 자아 상실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철수님은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법칙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누룽지 대신 찐 달걀과 두부 고구마를 챙겨 드셨고 식후에는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밤에는 42도 목욕으로 몸을 데운 뒤 안마 커튼을 치고 주무셨고 틈날 때마다 물병을 들고 다니며 입을 헹구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멍하고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잊고 지냈던 친구들의 전화번호가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날, 박철수님은 손주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해내고 직접 쓴 손편지를 선물하셨습니다. 박철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박철수님의 기적은 결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방치했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굶주려 있고 독소에 찌들어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영양의 법칙, 청소의 법칙, 차단의 법칙,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80세가 아니라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총명하게 빛날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화가 그랜드마 모지스는 76세에 처음 붓을 들었고 101세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뇌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 위에서 죽 그릇을 치우고 달걀을 삶으십시오. 오늘 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으십시오. 물컵을 항상 옆에 두십시오. 이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끝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곁에 있어 주는 부모님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치매라는 막연한 공포 속에 계신 여러분께 확실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깜박깜박하는 건망증으로 의기소침해 계신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되찾아주고 잊혀질 뻔한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주는 생명의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뇌를 다시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글로 쓰는 순간 뇌는 그것을 강력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그 결심을 매일 확인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맑고 총명한 노후를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